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팩트계 승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6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한 건데요. 미국이 5월 민간 고용지표를 97만 8천 명으로 발표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또한 5월 비제조업 PMI 지수가 64로 집계되면서 사상 최고로 재경신한 점이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에 1조 달러를 제안했고 투자 계획 승인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철회하는 소식을 발표했는데 우리 시각 밤 9시 30분 조금 전 발표된 미국의 5월 실업률은 5.8%로 예측치를 하회했고 시장이 주목해온 우리 비농업 고용지수 역시 예측치를 크게 하회한 559만으로 발표됐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 함께해 주시는 분들 트레이딩에 꼭 필요한 실전 투자 경험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전 투자 팩트계 승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로 매도 혹은 매수에 진입해서 마스터가 직접 실전 투자에 하게 됩니다. 성공하실 시 상품권 5만 원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저희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저희 또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나스닥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먼저 시장 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시장의 큰 그림 짚어주신 해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위원님 이제 금요일도 이제 함께 해주시게 됐는데 오늘 또 중요한 날이죠. 네, 여러분들 지금 하단 자막에 어떻게 보면은 바로 저희 서울경제TV에서 또 속보로 내보냈지만은 비농업지수 발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오래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네. 비농업지수가 그렇게 나오고. 이 결과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 네, 그리고 지금 현 시간부로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증시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위로. 폭발했어요, 네. 자, 예상치보다 회복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고 저희가 왜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알아야 돼요.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하했는데 증시는 왜 올라가는 거야? 대체 왜 올라가는 거지?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올라가는지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수익도 낼 수 있는 그 상황이 연출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지 않을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뭐 있었죠? 법인세 인하 관련해서 그렇죠. 바이든이 갑작스럽게 또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죠. 또 오늘 또 장식해 주실 마스터님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마스터 골드도치 마스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금요일마다 저희가 뵙고 있는데 오늘 또 어떤 각오로 오셨나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 해왕 해설위원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다렸던 고용지표가 나왔으니까 그 고용지표와 그리고 법인세 관련한 이슈들이 차트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에 대한 그 값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겠어. 아는데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왕님의 지표 설명과 함께 저는 차트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골드도치님과 함께해서 더욱 든든한데요. 지금 나스닥 흐름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1.28% 상승한 13,70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은 저희가 차트를 지금 실시간으로 좀 확인해 보고 지금 매수장으로 굉장히 흐르고 있는데 화면 한번 같이 보면서 일단 차트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미장 전부터 사실 발표가 발생하자마자 네. 추세가 이제 매수로 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표 시점이 지금 저기서 어디죠? 자, 정확하게 딱 보이실 거예요. 이 자리입니다. 네. 네.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터지는 이 시점부터 증시가 그냥 수직 상승 중이에요. 자, 전일 하락을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발표 뜨자마자 다시 상승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시장이 뭘 지금 생각하고 지금 이 증시를 바라보는 방향이 왜 대체 올라갈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죠. 자,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전환할게요. 자,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오늘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여러분들. 실업수당이. 실업수당이 아니죠. 고용지표입니다. 자, 실업수당에 대한 종료를 알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반영이 될까 안 될까 염두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고용지표는 하회했어요. 그죠? 예상보다 하회했다는 뜻은 뭐냐면은 아직 실업수당 종료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뜻. 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페드에서 출구 전략에 대해서 미룰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더 높아진다.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네, 확실한 수치가 나왔으니까 그쵸. 근거가 되겠죠,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예상치보다 하회한다면은 출구 전략에서 미뤄지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뭐였죠? 이제 돈 푸는 것을 이제 줄이는 거죠. 그죠. 네. 쉽게 얘기하면 돈 푸는 것을 줄이는 거예요. 증시가 지금 상승에 대한 랠리를 맛봤던 거는 부양에 대한 효과를 계속적으로 맛봤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출구 전략에 대해서 고용 지표가 엄청난 강세가 나온다면은 사람들은 예측을 하겠죠.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됐구나. 환경이 조성이 됐구나. 근데 지금 결과를 탁 까보니까 아직 반영이 안 됐구나. 시장이. 무슨 뜻이냐? 당분간은 아직 돈 푸는 걸 좀 더 한두 달은 더 이어갈 수 있겠구나. 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조금 안도한 그런 느낌이 그죠? 어떻게 보면 들어요. 안도죠. 네, 어떻게 보면은 아직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다행이다. 자, 그러면은 이번 고용지표 발표가 떴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번 페드 회의에서 이번 달에 또 예정이 돼 있죠. 페드 회의에서 나올 내용도 뻔히 보이는 거예요. 페드에 대한 예측이 벌써 나온 겁니다. 오늘 네. 지표값으로. 아직 아니야. 더 확실한 수치값, 객관화적인 수치값이 필요해라고서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시장은 다 그걸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매수세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왜 고용지표가 하회했는데 왜 올라가는 거야? 라고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출구 전략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가 확인 더 한번 하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리포트 상황이 기대에 밑더라도 테이퍼링은 미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요, 누구나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나 출구 전략은 언젠가 나설 거야. 다만 그 시기에 대한 정확한 표현력이 언제냐, 그걸 따지는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지금 실업수당에 대한 종료가 이루어지고 다음 고용지표에선 회복값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라고서 다음으로 미루겠죠. 한 달 뒤. 그 상황을 미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6월? 굉장히 좋겠네. 지금 6월의 시작점이죠. 굉장히 증시가 훈풍이 볼 수 있겠다, 이번 달은. 그 가능성이 이번 발표로 뜨는 거예요. 네. 코스피 시장도요. 당연히 간단하게 아. 어떻게 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참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요 재밌어요.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시장이. 수치 하나로 많은 게 이제 그죠. 흔들리고 수치 하나로 하락하고, 시장에 대한 그렇죠. 어떤 자금이 다시 쏠리고 몰리고 하는 현상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복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항상 이제는 긴장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언제 출구 전략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값이 뜰지 모르기 때문에 네. 참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런 상황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시장에 대한 여건. 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런 출구 전략이라는 거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거든요. 이럴 땐 과연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돌아설까? 어떻게 될까? 참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마스터님과 지금 매수에 대한 방향으로 엄청나게 강세가 불고 있는데 사실 마스터님 의견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모릅니다. 과연
오늘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될지 지금 이 시장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하회된 상황에서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 상황에서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설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나스닥 시장 풀어주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이제 마스터님과 함께 나스닥 어떤 트레이딩 전략 세워야 하는지 지금 살펴볼 텐데요. 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팻말 카운트다운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관망! 왜 관망을 들어주셨을까요? 현재 지금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요. 현재 포지션 값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매수를 잡아야 되나 매도를 잡아야 되나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나는 안 할래가 맞습니다. 네, 나는 안 쉬어갈래. 네, 지금은 안 할래. 내가 만일에 매수를 한다 그랬으면 미장 전에 그리고 발표 시전에 한번 매수를 탁 잡고 오늘은 나는 죽어도 그냥 매수로 죽을래. 무조건 갑니다. 나는 사나이는 매수야 이러면서 달려야 되는 차트였고요. 그럼 현재에서는 이제 제가 봤던 차트 값이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60분 차트입니다. 60분 차트. 제가 오늘 고점에 저항대를 잡은 게 13,745포인트의 3포인트 값. 저는 추세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큰 방향에서의 추세 값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현재 크게 차트는 제가 여러분들 교육을 할 때 제가 항상 교육을 말씀드릴 때 차트는 크게 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는 크게 봐라, 넓게 봐라. 과거에 어떻게 움직여 왔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과거에 항상 그 자리가 지금의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겠으나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역사적인 과거를 봤을 때 뭐든지 뒤에 예전에 어떻게 움직여 왔느냐가 앞으로의 또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트도 똑같습니다. 차트도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차트 값은 저항대에 맞물려 있는 포지션에서 저항대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리가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굳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잡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13,750포인트 위에서 상회할 때 그때 한 번 더 들어가시는 걸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12시봉, 1시간 이후에 간망세로 유지하다가 1시간 이후 지나고 나서 수렴을 줍니다. 모든 차트는 확장 이후 수렴을 줘요. 확장이 움직이고 나서 수렴을 보고 나서 다시 방향을 잡을 때 눌림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올라갔으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올라가면 내려올 때도 있고 산에 등산을 가면 올라갔던 쉬었다 또 내려올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롤링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간망을 하시고 굳이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충분한 수렴, 행보를 치겠죠. 이렇게 움직임을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빠진다 그럴 때 여러분들 또 제가 또 기술적 분석인 거는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잡아야 되겠느냐, 어느 포인트에서 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포지션 값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렴으로 간망하시는 게 옳다. 그러나 대추세, 중장기로 보시겠다 그러면 아직은 매수로 계속 가져가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13,750포인트 위에서 상회할 때 매수로 들어가시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조심하라고 알려주셨어요. 해설위원님 같은 의견이실까요? 일단은 마스터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상승에 대한 기반이 너무 강하고 네. 위치값이 이제 고점 랠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차트에 어떤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다시 재매수를 보이자 이런 표현 같은데 저 일단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표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표현이 너무 어려워요. 차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자, 쉽게 얘기하면 다 차트 한번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는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파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 200틱에서 저는 시간봉과 틱 차트, 틱 차트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거래량이다. 지금 현재 차트가 거래량이 폭발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큰 파동을 치고 이렇게 큰 상승세를 주었는데 상승세를 주고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추세를 밑에서 올라왔던 추세를 한 번 이탈하고 다시 되돌림에 한 번 더 맞고 수렴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고점을 못 넘기는 수렴을 주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는 한 번 크게 움직였으니 쉬어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굳이 우리가 매매를 한다 그러면 고점이다. 이제 오늘은 지금 단기 추세의 고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매도를 잡고 수익으로 다시 내려가는 파동을 내가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 그러면 관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추세는 현재 매수로 큰 파동을 치고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던 파동값이 현재 눌림을 받았다. 매물량이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무슨 표현을 하자 그러면 매물이 위에 많이 쌓였다. 많이 쌓였기 때문에 쉬어가야 된다. 그런 표현을 지금 주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눌림 구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수렴을 주고 이제 눌려야 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이상은 저는 매수를 보지 않는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 오늘의 고점은 여기까지. 왜? 60분 차트 큰 차트 시간봉의 고점을 잡아주었고 제가 잡았던 기준에서 그러면 그거를 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 이 자리를 넘기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 거래량이 폭발했다고 해서 한 번에 또다시 넘긴다는 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소는 한 번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다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네, 과거에도 저희가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아주 분석해 주셔서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해설위원님 또 덧붙이실 말씀. 제가 일단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골드워치님께서 사실 이제 기본이죠.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잘하세요. 네. 제가 사실 많이 보고 배웠는데 지금 제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시님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네. 배운 입장이니까. 자, 지금 추세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제 하단값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 구간이 지금 수렴에 대한 구간으로 평가.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조정이 다소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관망하고 오히려 다시 추세에 대한 포인트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 다시 보는 게 맞다는 게 맞나요? 그렇죠. 지금은 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게 맞죠.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은. 네.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때 제가 확실하게 제가 방송에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추세선을 볼 때 사실 시청자분들이 간단한 선 하나로 보이겠지만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을 그을 때. 그렇죠. 그 기준에 대한 스타트는 뭐예요? 자, 명확한 기준을 잡아주는 게 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시는 저는 추세선 매매를 하는 사람이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추세선 매매를 가지고 선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분들은 작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네. 작도라고도 표현하는데 추세선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차트의 기준값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데 그 수익의 승률이 남들보다 훨씬 높더라. 그리고 추세선을 매매를 하다 보니 수익률이 크더라는 거거든요. 우리 회원들도 그걸 다 아세요. 아니 선을 긋고 그 선에 탁 도착하면 그 선에 맞으면 지지를 받고 저항에 맞추면 추세가 올라가던 급등하던 것들이 톡 부러지고 내려가던 애들이 반등을 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을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 기준을 포인트 값이라고 말씀드려요. 포인트 값. 1차 좀 쉽게 시간이 좀 길지는 않으니까 제가 저희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기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은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3포인트 값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값은 돌파하기 힘들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저는 캔들을 볼 때 다른 분들은 캔들을 이렇게 딱 보시면은요 꼬리가 있고 몸통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캔들의 꼬리와 꼬리가시의 전체가 하나의 몸통이라고 이해를 해요. 보통 꼬리 위 꼬리 아래 꼬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하나다. 하나이기 때문에 고점 저점을 잡았을 때 종가 저가를 항상 포인트 값으로 잡아준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제가 13,745포인트를 지금 현재 육봉에서 도달했을 때 체킹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요 포인트 값에서 체킹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타고 왔을 때 무엇이 같이 연결되었다? 추세선과 같은 교합점으로 강한 저항대를 이루어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선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얘네들이 왔을 때, 도달했을 때 얘네들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추세를 넘어갔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제가 그어놓은 이 추세선을 넘겼다는 것은 다시 한번 넘겼다가 다시 그 자리를 지지를 받게 돼요.
지지를 받게 되는 그 자리 값에서 다시 상승을 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자리 값에서 다시 밀려주는 저항을 본다. 기준이라는 거죠. 매매에서 위아래를 나눌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을 잡는 걸 추세선으로 한번 다시 확인하고 그 추세선에서 캔들값과 과거의 자리들을 다 다시 분석을 해서 뭐 추세선 매매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선만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그어놓고 요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분석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 추세선이 기준이고 그 추세선 안에서의 모든 지표와 캔들의 모든 기술적 분석을 다 조합하는 것을 조합해서 기준을 딱 잡고 있고 모든 것에 뼈대가 있고 살이 있듯이 내가 매매하는 것이 뼈대는 추세선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너 추세선 매매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매매의 기법의 하나의 뼈대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뼈대를 한마디로 응축해서 말을 해라. 그러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건축가 아닌가요? 건축가?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네.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은 매매를 할 때 보통 원칙을 먼저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원칙이 아니라 그 기준 안에 원칙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매매의 시작과 끝은 진입과 청산이에요. 우리는 맞아요. 어느 포인트에서 진입을 해서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청산하느냐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뭘 찾아야 되느냐? 진입할 포지션. 그죠. 나 어디서 진입할래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 기준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 기준이 잡혀 있을 때만이 그 기준 안에서 원칙이 있는 거죠. 여기서 나는 매수를 잡았는데 그 매수값에서 어느 정도의 값이 내려간다면 손절을 하겠다는 원칙이 들어가는 것이지 네. 나무도 없이 가지만 다들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기준은 제가 말하는 추세선 매매는 뭐다? 나무의 몸통이고 뿌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가 있어야지만 가지가 있고 그래야지 뿌리가 튼튼해야지 가지가 빨리 튼튼해지고 열매도 맛있죠. 근거가 네. 있는 타이밍에 네. 들어가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해설 위원님 이제 이해가 같이 되셨나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선 잘 긋자. 그래야지 그렇죠. 매매를 잘 쓰다. 저는 잘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인데 네. 자, 네. 일단은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대표님께서 사실 하시는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추세선이라는 내용 자체가 이제 반복해서 몇 번은 들어봐야지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은 더 공부해야 될 손을 것 긋는 같아요. 방법,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면은 골드더치님 무료카톡방에서 직접적으로 질문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이 부분을 까먹을 뻔했어요. 전일 저희가 회사채 매입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매각.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왔어요. 아, 네. 역시 해설위원님. 왜냐면 이거를 걸고 다행이다. 제대로 해야지 네. 또 저희 이제 백티계 승부를 또 사랑을 받을 것 같아갖고 네. 이 부분 잠깐 정리하고 골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일 이제 증시가 갑작스럽게 조정이 들어왔어요. 자, 회사채에 대한 어떤 내용 자체가 잠깐 나왔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FOMC에서 국채랑 이제 부동산 담보증권이죠. MBS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한 달에 120억 달러예요. 근데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 채권에 대한 매입 구조를 어떻게 늘리기보다는 더 추가적으로 어떤 시장에 대한 훈풍을 불기 위해서 연준이 SMCCF라는 어떤 기구를 설립했어요. 이게 뭐냐? 회사에 돈을 주기 위해 법인에 네. 어떤 기구를 설립을 한 거죠. 미국 중앙은행이. 근데 실질적으로 딱 까보니까 회복세가 조금씩 드러나는데 굳이 이거를 살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별로 사지는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어제 그거를 종료를 매각에 나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잠시만요. 화면 잠깐 내리고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 비중 자체가 회사채에 대한 매입 비중 자체가 지금 현재 따질 수 있는 게 0.2%밖에 안 돼요. 0.2%. 굉장히 극소수죠. 네, 굉장히 극소수예요. 작은데요. 굉장히 작은데 왜 시장에 영향을 미쳤냐라고 네. 판단하시면
연준이 회사채를 중단한다는 거는 신호다. 신호다. 네. 그죠? 정확하게 그 얘기죠. 신호가 되는 거 아니야?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제 연준도 신호탄을 어느 정도 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조금 모색이 됐던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그 이제 시작이야? 그래 고용지표 딱 까보자. 근데 오늘 깠는데 아직 그러네. 아니네. 이게 반전을 굉장히 거듭해요. 반전의 반전인 거예요, 사실. 예. 여러분들이 어제 회사채에 대한 매각을 나섰다 이 표현이 어떤 걸 내포하냐라고 따진다면은 어제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한 신호탄인가? 좀 조심스러웠죠. 조심스러웠죠, 굉장히. 근데 비중 자체가 일단은 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뭐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진 않지만은 연준이 앞으로 갈 수 있는 행보에 대한 가능성만 어제 하루 잠깐 띄었다. 예.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매각 관련해 갖고 이제 추후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회사채 관련해서 앞으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고용 지표로 이미 끝나버렸다. 이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준비는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유튜브에 네.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다음 날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걸 해갖고 그런 걸 한 번 더 읊고 넘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댓글로도 계속 질문 주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다음 날까지 피드백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은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주유소 3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골드 시세도 확인해보고 올게요. 골드는 현재 1.10% 상승한 1,89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일 모든 장이 조금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이 좀 좋습니다. 일단은 골드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눠야 되는데 사실 지금 골드 상황이 굉장히 간단하죠. 네. 뭐 증시랑 같습니다. 지금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다는 거는 부양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고 돈을 푸는 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고 아직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달러를 더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공급량이 이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추가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럼 골드는 올라가죠. 골드는 네. 올라갈 거죠. 다시. 오늘 상승도 뭐 미증시와 같은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게 증시와 골드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건 출구 전략에 대한 하나의 공통 분모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새로운 내용은 또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법인세에 대한 인하 카드를 바이든이 꺼냈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꺼냈는지 궁금했어요. 이거 왜 꺼내는지 궁금해요. 왜냐, 지금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바이든은 공화당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인가요? 그죠. 근데 최근에 국채 금리가 안정화에 들어갔다는 부분이 사실 증세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세금을 계속적으로 올릴수록 어떻게 보면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잖아요. 국채가 안정화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방지하고 오히려 달러의 영향급을 최근에 받았던 게 어떻게 보면은 증세안과 연결이 돼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이제 법인에 대한 15% 아직 확정은 아니겠지만 이제 바이든이 제안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에 가까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건 더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정책을 펼치는 올해 상황 내에서 국채에 대한 발행을 늘릴 수 있다는 조건이 해당이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군요. 그러면요, 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달러에 대한 하방값이 맞물려 있지만 국채 금리가 급등해 버리면 골드는 다시 재하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골드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뭐 증시야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겠지만 증시가 전일 고점을 넘었잖아요. 네. 넘어갔는데 골드는 전일 고점을 넘지 못했어요. 아직은. 법인에 대한 이런 카드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증세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28%까지 늘리겠다라고서 얘기가 나온 마당에 오히려 더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버리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행보는 골드에 대한 다시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을 우려하여 다시 하방값에 대한 연출이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어요. 네. 오늘 뭐 관련해서 이제 증시와 이제 골드에 대한 방향성은 오늘 당일뷰는 비슷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이 의견에 대해서도 마스터님과 한번 자세하게 전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설위원님께서도 말끔히 골드와 또 오늘 바이든이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도 또 연관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 또 골드도치님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골드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 궁금합니다.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볼게요. 3, 2, 1 들어주시고요. 매수 짚어주셨습니다. 왜 매수로 설명해 주셨는지. 제가 저번 주에도 나왔어요. 네. 골드가 상승으로 2, 4분기 마감을 할 것인데 이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는 솔직히 좀 조심하셔라. 너무 가파르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했죠. 이거 잘못 걸리면 간다. 잘못 물리면 네. 큰일 난다. 위험하다. 왜? 매도가 급등을 주었기 때문에 급락이 한번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주 조심하십시오라고 제가 그때 저번 주에 나와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제죠. 어제 큰 하락을 주고 반등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반등이 전고를 1920포인트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제일 지금 관건으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딱 봐야 되는 확인점이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올라가야 되는 포지션은 골드는 지금 1950선을 제가 고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우리 해외 선물의 매매라는 것은 진입과 청산이 다다. 그러면 기준을 뭘로 보느냐? 내가 진입해야 되는 포지션이 어디냐를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포인트를 딱 잡고 나는 어디서 들어갔다. 네. 제일 싼 포인트에서 잡고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인트 잡는 방법을 추세선으로 많은 활용을 한다는 거죠. 추세선으로. 자, 예를 들면 현재 3포인트를 첫 번째 고점과 고점과 고점을 이었더니 이런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에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돌파했던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돌파했던 자리에 되돌림으로 지지의 다리를 주더라는 거죠. 자, 103은 현재 포지션 값을 주었고요. 그래서 지지 값이 1855포인트의 지지 값을 줄 수 있더라. 근데 이런 경우가 오늘만 그러느냐, 지금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체로 제가 연구를 하고 차트를 가지고 10년 가까이 매일 노력을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10년이나 되셨습니다. 한 역시 7, 8년, 마스터님. 10년 됐습니다. 네. 근데 항상 그렇게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15분 포인트 값에서 전 고점에서 돌파 값을 잡고 내려가니 추세를 지지를 해 주더라는 거죠. 이렇게. 추세선을 그렇게 연결하는 네, 거군요. 이런 식의 추세선 매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제 회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게 기본 교육이거든요. 요 포인트가 기본이에요, 기본. 지지는 추세에서 추세 값을 주더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우리가 짧으니까 네. 큰 맥락에서만 설명드리는 건데 모든 것은 짧게 모든 것을 압축시켜서 표현을 하자 그러면 네. 추세선 안에서 놀더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네. 추세선 안에서 놀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오늘 골드의 고점, 단 고점이죠. 지금 현재 올라가가지고 저항을 맞아야 되는 포지션은 현재 자리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포지션은 이 자리와 현재 이 자리 값에서 얘네들이 과거에 깨지 못했다, 밀리지 못했던 지지가 강했던 포지션을 강하게 깨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요 체킹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지 값이 아니라 그 전에 또 한 번에 뭘 주었다는 거냐면 돌파했던 포지션 값에서의 지지 값을 준 자리까지 도달하더라는 거죠. 반등을 치게 되면 요 자리 값까지는 오더라. 그리고 현재 자리까지에서 저항대에서 한 번은 쉽게는 못 넘어가 주더라. 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를 한다 그러면 불안하죠. 이래서 이거 올라갈까? 저래서 올라갈까? 그러나 이것과 하나와 두 개의 세 가지의 이유를 합쳐져서 그 자리가 강한 저항과 지지를 보여준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들어가 볼 만하죠. 그리고 우리는 자 청산을 중요하잖아요. 손실을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가 해외 선물의 제일 큰 장점이지. 장점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어느 정도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짧은 손절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교육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할 때 수익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라. 나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손실부터 손실해요. 손실. 어느 자리에서 나는 손실을 줄 거냐가 먼저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매매라는 것은. 왜요? 보통 이제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네. 수익은 못 가져가세요. 아, 요만큼이라도 먹으면 아우 수익인데 나와야지 하는데 네. 손실은 언젠가는 언젠가는 맞죠. 오겠지. 네. 손실에 이상하게 네. 마음이 더 너그러워져요. 마음이 푸근하죠. 손실일 때는 되려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기다림을 가지는데 수익일 때는 이 수익이 언젠가 다시 손실로 갈 수 있으니까 무서운 거죠. 네. 그게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아,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거죠. 그럼 그 반대여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모든 매매는 수익은 요만큼도 수익이고요. 네. 큰 것도 수익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 담느냐는 거죠. 얼만큼 담을 수 있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먼저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매매를 한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손실을 주겠다. 그 손실을 라인을 잡는 게 추세선 매매에서 기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다 보면 손실이 작기 때문에 수익일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실력이 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골드는 조금 더 우상향 조금 더 갈 수 있겠으나 네. 조금 있다가 눌림을 한번 보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매수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지금 또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뭐 오늘 사실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벌써 30분이 돼버렸는데 네.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이제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차트는 지지와 저항이 다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를 찾아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그 추세선이라는 건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이거는 되게 엄청난 방대한 양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 관련해 갖고 추세선 알려주실 거죠? 몰카도. 그럼요. 예. 제가 최선을 다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예. 솔직히 내용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방송하시는 거 봤는데 진짜 교육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반복을 해야죠. 예, 그렇죠? 반복에 반복. 저는 이제 될 때까지. 알 때까지 음, 하나를 가르쳐 주되 네. 내가 진도를 나가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 하나를 확실히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 이해를 했느냐. 이해를 해야지 다음을 넘어가죠. 이평선 매매라고 많이 하세요. 11선, 매매요. 21선, 네. 61선 이평선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이평선의 매매는 기본이 그거잖아요.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평선이 낮은 그러니까 짧은 이평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을 잡는다는 건데 네. 추세선 매매는 트렌드죠. 현재 차트가 트렌드를 가지고 어느 트렌드로 가느냐를 먼저 짚어내는 거기 때문에 큰 방향성을 잡아내는 거를 먼저 가르쳐 준다는 거죠. 큰 그림부터. 아, 알겠습니다. 골드도치님께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아주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봐 주시고 계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백티계 승부 골드도치로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슈닝이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실전 투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바로 실전 투자 참여 저희가 채택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참여 문자 기다리는 동안 룰 설명 짚고 넘어갈게요. 실전 투자 백티계 승부 트레이딩 룰을 안내하겠습니다. 투자 상품은 마이크로 나스닥으로 진행됩니다. 최대 2계약까지 가능하며 손절과 익절은 50틱으로 한정합니다. 매수인지 혹은 매도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샵 0082로 보내주신 시청자의 의견에 따라 마스터가 진입하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판단이 맞았을 땐 5만 원 상품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혹여 손실이 발생해도 마스터의 개인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편하게 실전 투자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상승일지 하락일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맞선님 현재 나스닥 상황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네,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차트 살펴볼게요. 차트가 제가 아까 저한테 질문하실 때 관망하시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다? 수렴을 줄 것이다. 수렴을 주고 있습니다. 네, 수렴이네요. 네, 현재짜리 그리고 13,750포인트가 넘어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매수 보시지 마시라. 아, 관망하셔라.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도 해야 되잖아요, 참여를. 그럼 지금 매도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매도 때려야죠. 매도해야죠. 매도로. 때려야죠. 지금은 때려야죠. 네. 아, 네, 내려갈 거다. 좀 더 추가 수렴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낫다. 그래서 수렴을 주고 약간의 눌림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가져야죠. 네. 저희가 사실 50대가 굉장히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으로는 네.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순식간에 나는 자리야. 그래서 제가 네. 지금은 때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를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또 문자에서는 과연 또 같은 의견을 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356님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매수를 택하겠습니다. 매수요 웃음 웃음이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바로 들어가 볼까요? 왜 앞에는 안 읽으시나요? 네. 아직 부끄러워가지고요.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진입해 보겠습니다. 네. 해설위원님 준비되셨나요? 3, 2, 1.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진입 타점 잡았습니다. 네,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잡혔고요. 13,723.75포인트 매도. 자, 손절은 13,736.25포인트. 자, 익절에 대한 기준을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절에 대한 기준은 13,711.25포인트. 근데 저희가 아이고. 문자는 매수였는데. 오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요. 네. 저희가 대응을 지금 어쨌든 포지션 들어갔으니까 오늘 만약에 이게 반대로 가죠. 제 이제 실수니까 아, 네. 오늘 만약 손실 처리가 되면은 네. 이건 수익이 난 거니까 그렇죠. 그쵸. 상품으로 평가하면 될 것 같죠. 거꾸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 실시간 일단 대응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게 손실 처리 나면은 어이구, 굉장히 상품을 좋은 소식이 보내드리도록 들려올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실수입니다. 여러분들. 생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이 부분, 생방의 묘미였습니다. 네,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지금 조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오늘은 좀 반대로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네. 손실이 나야지 네. 보내줄 수 있다는 점, 시청자님이 상품권을. 똑똑해 함께 할 수 있는 방송. 네, 오늘 반대로 좀 염두를 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생방이다 보니까 이런 좀 오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넓은 괜찮습니다. 아량으로 이게 더 이해해 재밌는 것 주시고. 같아요, 저는. 네. 잠깐만, 일단- 그럼 지금 바로 손절이 날 것 같은데. 손절을 대면 축하드려야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네. 손절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야 저희 상품을 네, 보내드리죠. 해설위원님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네네. 제가 방송 끝나고 또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아유, 정말요? 네. 아유, 다 닫았을 텐데. 아까 전에 예쁜 네. 앵커님도 안 읽어주시고 앞으로 좀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또 정확하게 들어가셨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네. 자, 일단은 포지션에 대한 단가 자체가 거의 마무리가 좀 돼가요. 네. 지금 10여 틱 차이기 때문에 오늘 손실 처리 되면은 제가 내일 상품 월요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니까 꼭 참고하시고 제가 여기 오늘 이 부분 조정 부분이 아직 이제 드러날지 안 날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구간인데 너무 네. 얘기를 집중하다 보니까 네. 예. 자, 맞선이 한번 좀 판단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네. 반등이 살짝 나왔어요. 어쨌든 솔직히 짧은 구간에 수렴 네. 구간입니다. 여기서 위아래 맞춘다.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근데 저 너무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네. 거니까요. 단기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추세를 본다 그러면 좀 쉽겠으나 여기서 짧은 구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고점이죠. 네. 요 자리가 넘어간다 그러면 아유 올라가야죠. 혹시 근데 아직 어디를 정고점을 짚어줬죠? 따지기에는 이제 13,750포인트 이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금 더 웨이팅이 필요하네요. 실제 매매를 한다면. 그렇죠. 실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리는 자리고 네. 오히려 그렇죠. 정고점을 넘었을 때 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임이다. 아까부터 강조 주셨는데 그렇죠. 원래 이런 조정 분위기에서는 네. 사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안 해야죠. 네. 원래 아, 정석적인 쉬어가는 상황은 타이밍이고요. 그럼요. 제가 초반에 딱 말씀드렸잖아요. 간망하사라. 지금은 13,750포인트가 넘어가야지만이 되는 자리다. 네. 제가 볼 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딱 정확하게 13,750포인트를 맞고 수렴을 줄 것이다. 네.
행보하고 조정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자리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참여를 자, 해야 되니까. 네, 일단은 말하는 사이에 어이구, 네. 네, 청산이 혼자 이루어졌습니다. 정산이 났는데요. 네, 성공하신 겁니다. 네, 성공하신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생방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오늘 한 번 더 이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네. 다시 진입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보면 되니까 그렇죠. 저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품 성공하신 걸로 이렇게 간주하고 저희가 월요일 날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말 축하드립니다. 5만 원 상품권 확보하셨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또 접수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 보내주시면요. 실전 투자 참여 기회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문자가 많이 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 골라서 저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준비됐을까요? 네. 3989님이 보내주셨네요. 매수요. 느낌으로 마스터와 같이 매수입니다. 마스터님은 여기서 분명 관광이라고 하시신 것 같은데 마스터님과 같이 매수라고 좋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들어가시죠. 네, 카운트다운 시작할게요. 3, 2, 1 들어가 주세요. 아, 이번에 매수. 정확히 찍었습니다. 네. 아, 네. 13,733.50포인트 매수입니다. 자, 익절에 대한 기준을 좀 따져보자면 네. 13,746.75입니다. 13,746.75. 자, 손절은 이제 하단으로 50틱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 체크하면 13,721.75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또 수익 나면 또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수익이 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자로 마스터와 느낌으로 같이 매수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네. 문자 내용이 좀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매수를 봅니다. 네, 이제는 어쨌든 추세는 추세니까 네. 오늘 추세를 뭐 항상 이 얘기죠.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럼요. 그게 그렇죠. 추세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저희 중요한 오늘 말씀 하셨네요. 마스터님 이제 월요일날 무료 방송 하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무료 방송. 네, 교육해 주세요. 추세선. 항상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교육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교육을 합니다. 저는 교육이 한 70이에요. 방송을 한다 그러면 교육이 70이고 솔직히 30은 이제 이렇게 차트에 대한 진입가를 공유를 하는 건데 교육을 매일 하지만 솔직히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뭐든지 그렇잖아요. 산수도 구구단의 기초듯이 네. 이것도 기초를 아는데 그 기초의 깊이를 알고 깊이 들어가라.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지표도 네. 똑같고 이평성도 다 똑같습니다. 단 수익 나는 사람과 손실 나는 사람 차이는 뭐다?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깊이. 어설프게 이거는 충실해야죠. 그렇죠. 뭐 학교 다닐 때도 그 있잖아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전교 이런 1등 거 하는 아닌가요? 분들이 전교 1등 해보셨어요? 네. 네, 해봤답니다. 맞나요? 갑자기 목소리가 사실 떨어졌는데.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네, 때. 조금 너무 오래돼서 저희가 말하는 사이에 좀 이제 청산 자리값에 좀 다다랐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올라갔어요. 네, 거의 다 청산값이 왔는데 네. 아까 제가 실수만 안 했다면 오늘 네, 저희가 수익이 좀 또 날것 같은데. 43분까지 이렇게 딱 끊어갈 건데요.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그 전에 수익이 날 것 지금 한 같아요. 5틱 정도 남았는데 아슬아슬합니다. 네, 지금 일단은 40초가 네, 남았습니다. 오늘 매수힘이 너무 강하네요, 확실히. 네, 고용지표 셉니다. 확실히 네, 제대로 된 영향이 시황이기 정말 때문에. 커요.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매도 보는 일은 조금 없어야 되지 않을까. 왜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정말 조심해. 자, 지금 말하는 매수, 사이에 네, 청산이 성공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989님 5만 원 상품권 확보하셨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두 분 다 성공을 하셨고 네. 굉장히 기분 좋은 금요일이네요. 기분 좋은 금요일이네요. 마스터님 오늘 또 이렇게 나온 결과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모든 게 매매가 트렌드잖아요. 네. 트렌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네. 이게 상승이 크냐, 작으냐,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중에 살짝 눌리고 다시 올라가느냐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지. 그 큰 트렌드를 꺾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모든 매매는 그렇습니다. 매매를 추세 차트를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는 보통 이제 초보분들이 아무 기준 없이죠. 기준 없이 많이 올라왔으니 내려가겠지. 많이 내려왔으니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접근을 하시거든요. 네. 그거는 제일 안 좋은 습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든지 기초를 먼저 확실하게 다듬고 나서 그 깊이를 조금 더 깊게 파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다른 고수들하고 똑같이 수익이 계속 창출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역시 기본이 완료된 후에 차근차근 넘어가야겠죠. 해설위원님 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정말 설명 잘해주신 마스터님과 그리고 자막에서 나왔듯이 예쁜 앵커님과 마지막 금요일을 보내가지고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 확실한 정보 제공으로 시청자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정보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서울 백티계 승부 골드도치로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실전 투자 백티계 승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리하게 분석해주신 우리 해왕 해설위원님 그리고 고두돌치 마스터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